채팅창에 이럴 줄 알았어. 나무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무가 나왔거든요. 나무랑 이건 너무 다르잖아. 예, 예. 나뭇잎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교수님들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대단하신 분들 여기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선 앨리스 실험팀 한국 측 대표를 맡고 있는 권민정이라고 하고요.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리노 대학교 및 이탈리아 국립핵물리연구소 토리노 지부에서 박사후 연구원 활동하고 있는 임봉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쿼크 글론 플라즈마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만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쿼크 한 그릇을 먹고 왔어요. 쿼크 한 그릇을 먹고 왔는데 사실 쿼크라는 게 저희가 항상 다루는 그런 밀입자인데 이 쿼크가 독일에서는 요거트 같이 생긴 뭐 치즈, 사실 치즈 푸딩입니다. 네. 저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쿼크가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쿼크 얘기를 꺼낸 게 사실 쿼크는 딱 봐도 얘 요거트 같은 애야. 뭔가 고체는 아니고 액체지. 예. 할 수 있고 대기압과 상온에서 얘가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를 딱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마치 이제 물 생각하면 물은 온도와 압력을 각각의 가로축, 세로축으로 뒀을 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상평형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이런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얘를 더 쪼개서 어떤 굉장히 작은 입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물질의 상태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요리 교실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 끝나실 때 쿼크 스풀 한 그릇씩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제 네네. 완벽하게 이해를 제 하실 스타일이에요. 거예요. 임봉희 박사님 오늘 쿼크 한 그릇 만들고 오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숟가락도 못 만들었어요. 이거 상황극인가요? 뭐야 이거 상황극이? 이거 지금 저희랑 얘기도 없이 상황극을 이거 난이도가 준비했네, 이게.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예. 상황극을 이렇게. 오전에 제가 시프트를 서고 왔는데 네네네. 네, 사실 충돌 실험에서 만들어지는 쿼크 수프의 부피는 세제곱 펨토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펨토미터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5승을 다시 3승으로 한 거라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한 숟가락에도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굉장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굉장한 수준이 사실은 아니지. 빅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었다고 해도 충돌 실험을 했다고 해도 한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쿼크는 한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인가요? 10에 38승번을 충돌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보통 1년에 한 10에 10승번 충돌시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10에 28승 연을 하면 그녀는 이게 아니 제가 발음이 지금 엄청나게 먼 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쿼크스프를 우리가 만들곤 싶어요. 네. 정말 만들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왼쪽도 핵이고 오른쪽도 핵이에요. 네. 핵과 핵을 비시 속도에 가깝게 충돌을 시켜서 요 가운데 만들어지는 개를 아주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를 가진 그런 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실제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이런 양성자들 안에는 쿼크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고밀도의 상태에서는 쿼크와 글론들이 우리가 물리학적 용어로 점근적 자유라고 하는데 어심토틱 프리덤이라고 예. 점근적으로 자유가 생겨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좀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점근적 예. 자유. 점근적 예. 자유. 제가 만약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예. 풍선 안에 구슬 3개가 들어있는 거를 이제 쿼크 3개가 들어간 양성자라고 가정했을 때요. 구슬 3개는 풍선 밖을 못 벗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풍선을 커다란 박스 상자 안에 열심히 꾸겨 넣으면은 사실 그 풍선들이 결국 다 쭈그러들어서 결국 다 만난 것 같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풍선이 터져서 사실상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 방금 설명하신 쿼크 글론 플라즈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적당히 박스 안에 풍선을 넣어놓은 다음에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핵을 충돌했을 때 그 생기는 이런 우리가 소위 이걸 쿼크 글론 플라즈마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물질이 빅뱅이 생긴 다음에 한 수 마이크로초 정도 지났을 때 이 우주의 상태랑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주의 상태를 연구를 하려면 이런 실험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제가 배그를 짜가지고 쿼크스프 먹고 왔냐고 했지만 사실은 이 쿼크스프는 생기면 10의 마이너스 23승 초 지나서 없어져요. 아, 바로 없어지죠. 총 찰나의 시간이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담아서 먹는 거는 네,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뭔가 생겼다고 이론적으로 예측은 하지만 얘가 뭐 기체 맛이냐, 액체 맛이냐 이런 거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 액체 맛이어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꿀 맛이냐, 네. 아니면 오일 맛이냐. 꿀과 오일의 차이가 사실 점성이 굉장히 차이가 그렇죠. 나거든요. 네네. 그런 맛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만 돼요. 그래서 물리학은 실험 과학이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험으로 어떤 물질이 생겼는지,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 알아내야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네. 플레이를 해보면 이 영상 기본적으로 두 무거운 핵이 충돌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양쪽 끝에서 핵자 두 개가 날아와서 부딪히고 왼쪽 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핵이 보통 저렇게 납작하진 않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굉장히. 예. 사실 상대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물질을 이 움직이지 않는 개에서 봤을 때 얘가 상대론적으로 수축해 보이죠. 길이 수축. 네, 길이 수축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둥근 건데 네. 짜부가 돼갖고 이제 만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로 그 입자 가속기에서 네. 부딪혔을 때 핵들이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습처럼 부딪힐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오.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시뮬레이션 처음 봐갖고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 네, 저도 이거 네. 처음 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예측이 된 건데 네. 실험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측하는 방법을 아주 그냥 빨리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투수가 야구공을 딱 던졌을 때 네. 이 야구공의 궤적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 햇살이 야구공 표면에 반사가 돼서 이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이 눈이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눈이 검출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햇살과 빛과 이 야구공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상적인 아주 기괴한 그런 야구공이 있는데 얘는 빛이 들어오면 그냥 이 야구공을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네, 투명도가 100%. 투명한 건 사실 약간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네, 역시 다른 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통과하면 반사되는 게 없잖아요. 즉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호작용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모래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야구공을 이렇게 굴리는 거죠. 네. 그러면 티가 나죠. 그렇죠. 그럼 역학적으로 이 공과 모래가 상호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빛이 이 모래밭에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바타 영화에 그 나비족이 인사말 되게 좋아하는데 브루크막토. 그렇게 되나? I see you.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외면만 보고 너를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진심을 봤다라는 이런 말인데 내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도 이 입자를 이렇게 보는 게 I see you 이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직접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네, 봐야죠. 그 그래서. 내면, 예. 흔적 이런 예. 것들을 보는 것이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충돌을 시켰을 때 얘가 10의 23승초밖에 없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충돌 후에 얘가 다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입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근데 이 나오는 입자의 크기도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되니까 그냥은 못 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흔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흔적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흔적을 측정하기 위한 검출기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앨리스 검출기인데요. 흔적을 측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가로가 16m 그리고 세로가 26m인 그런 검출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모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이름이 예쁘죠? 앨리스. 네. 근데 이제 알리스에 그렇다고 모래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알리스 실험을 예시로 들면은 이제 부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타임 프로젝션 챔버라고 해서
가스 검출기가 있거든요. 알리스의 경우는 가스를 가득 채워놓고 화전된 입자가 가스를 지나갈 때 그 가스를 이온화시켜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게. 그러면 이게 입자가 공이라면 그 가스가 모래밭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화전된 입자가 네. 사실 화전된 입자 가만 놔두면 측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전기장을 걸어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각각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되고 네. 그렇게 생긴 궤적을 우리는 3D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그 충돌 실험에서 만들어진 입자들의 흔적을 재구성한 건데요. 가운데 보시는 회색 불투명한 원통은 알리스 검출기를 보여주고요. 잘 보시면 진한 노란색과 진한 녹색 선이 보이죠. 네. 네. 애들이 이제 그 사건을 재구성한 건데요. 검출기에는 저희가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궤적들이 굽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네네네. 이 끼어진 궤적을 통해서 각 입자들의 운동량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입자만 측정한 거잖아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 수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어떻게 아느냐 그런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핵 충돌한 실험 결과와 양성자 충돌했을 때는 그게 안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두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뭐 입자의 종류가 얼마나 달라졌다, 에너지가 얼마나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얘가 생겼구나, 안 생겼구나, 혹은 생겼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주군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 맞아요. 대주군이 필요해요. 항상 네. 실험에서는. 어. 네. 그래서 이제 ICU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떤 물질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 물질이 태양 중심보다 온도는 10만 배 뜨겁고 그 다음에 마치 원래 가스인 줄 알았더니 액체 헬륨 초유체처럼 움직이더라.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관측을 한마디로 한 거긴 하지만 정말 이런 굉장히 짧은 순간을 사는 물질의 특성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런 발견을 하는 게 핵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걸 좀 더 일반화를 시키면 사실은 핵의 상평형 그림을 만드는 게 핵물리학자들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고에너지 핵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쿼클론 플라즈마라는 이런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온도와 어떤 밀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물질의 특성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럼 얘가 어떻게 그럼 속박된 상태 이런 양성자 중성자로 다시 되는지 상전이가 일어나는지도 이렇게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사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초반에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얘가 어떻게 상전이를 되고 핵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를 이해하려면 그때 초반에 어떤 물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궁극적인 그런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자질구레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네이처에 논문을 하나 냈거든요. 5월에. 예. 네이처 논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 잠깐만 간단하게 디테일한 건 못하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사실은 여기 나무 보이잖아요. 네. 나뭇잎 이렇게 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가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지 이거를 추측을 해보세요. 보입니다. 가지가 일단은 예, 여러 방면으로 느껴져요. 다양한 방향으로 예. 뻗어나가 있을 것 같은 나뭇잎을 예. 숨기려면 나무에 숨겨라. 네. 이런 명언 있죠. 그렇죠. 가지 예. 같은.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나뭇잎의 방향 다 이렇게 재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역추적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인공지능의 그 빅데이터의 도움을 가능하죠. 받아서 예. 예.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양성자 충돌시켰을 때 네. 뭐 쿼크 2개 이렇게 야, 나오는 이거 게 좋네요.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나뭇잎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기 예. 초록색으로 바깥에 보이는 게 저기 다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예, 다 나뭇잎이고 야. 안에 가운데 막 격가지들 있죠. 네. 그래서 저게 쿼크 글루온들인데 글루온도 사실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힘을 매게 하는. 채팅창에 이럴 줄 알았어. 나무에서 이게 무슨 분명히 나무가 나왔거든요. 나무랑 예. 이건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 저는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누가 초록색- 봐도 나뭇잎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딱 예. 초록색으로 그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나뭇잎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교수님들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사실 글루온 쿼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게 파톤이라고 불러요. 하나로 네. 뭉덩그려서. 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애들을 실제로는 파톤 샤워라고 불러요. 아. 샤워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파톤 샤워. 물줄기. 피톤치드. 이렇게 샤워. 예. 예, 그런 느낌이에요, 쟤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이제 저희 그 논문의 핵심 언어가 데드콘이거든요. 글론이 나오는데 네. 요 안에를 진행하는 입자 주변에 안 나오는데 네. 질량이 이 지나가는 입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그쵸. 영역에. 그래서 안 나온다 해서 데드, 그 모양이 콘이다 해서 데드콘인 거예요. 안 나오는 데드콘. 영역이 예. 점점 콘처럼 네. 커진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데드콘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콘이 커진다라는 걸 직접 앨리스에서 측정한 거죠. 예. 이거를 한번 그 결과가 네이처에 나온 건가요? 그쵸. 후에 그게 이게 사실 이론으로만 있던 건데 실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신 거죠. 맞아요. 여태까지 네. 간접적으로만 증명을 해왔었는데 세계 네. 최초. 그쵸. 세계 최초. 네이처. 앨리스 권 앨리스 권 교수님께서. 세계 네. 최초 네. 네이처. 예. 개명을 데드콘. 지난번에 네. 네. 그래서 예. 이걸 작년에 네이처에 출간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특성을 밝혔다. 예. 이런 크다란 의미가 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얘기. 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쉽게 해냈던 이유가 그 사이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발전했냐면 가지치기 기술이 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좀 가지 쳐주면 의미 사실 없는 애들. 보기 힘들거든요 왼쪽 거는. 그죠? 네. 여기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의미 없는 예. 애들 쭉쭉 가지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복잡한 애 이렇게 가지 쳐주면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낮고 좀 옆으로 방사되는 애들 다 가지 쳐주면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제 그걸로부터 측정한 거예요. 정리하면 된다. 예, 그래서 전 되게 비슷한 게 우주에서도 저희가 뭐 오르트 그룹에서 뭐 장주기 해성의 이제 근원이라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구 주위로 오는 해성들을 막 보니까 얘네들 궤도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의 궤도를 다 모아서 보니까 어딘가로부터 온 거야 얘네들이 다. 결국 걔네들은 아주 거시적인 환경에서 날아온 애들을 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지? 누가 던졌어? 다 오르트 그룹이 던진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온 거를 다 봤더니 오르트 그룹이라는 거대한 가상의 구체가 만들어집니다 우주에. 네. 이것처럼 이 작은 애들도 막 이렇게 뿌려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보니까 얘는 어디서 왔지? 역추적을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얘네 특성이.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오르트 그룹은 우주에서 아주 거시적일 때 우리가 알아낸 거고 이거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femtometer 스케일이에요. 근데 닮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전히 예. 지금 우리는 쿼크를 먹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쿼크 아주 아직 작은, 먹고 있어요. 아주 작은 세계예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저희 고양이를 특별 출연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심을 담아서 이 기법을 제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네. 고양이 이렇게 털 고르는 거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루밍이죠. 고양이 키우시는 예. 분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걸 제트 그루밍이라고 해요. 털 고르기. 털고르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워요. 물리학자들한테 너무 재밌고. 근데 이런 것만의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려면 검출기 아까 그 흔적 찾는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시죠, 임보희 박사님. 예를 들면은 예. 그 저희가 보통 물리학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혹은 저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 이런 걸 보통 상상하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라든가 뭐 인류애라든가.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실제 실험에서는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재밌는 테크놀로지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저 센서의 모형은요. 실제 앨리스 현재 실험의 가장 최신부에 있는 내부 궤적 장치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검출기거든요. 반도체 검출기 센서의 모습입니다. 이 센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CMOS 센서라고 저희가 손에 잡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쵸. 뭐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카메라에 들어간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예. 그 CMOS 센서 위에 추가로 CMOS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따로 추가로 보드를 넣지 않고 센서 칩 안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통합된 실리콘 칩을 만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최첨단 기술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센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림처럼 저렇게 네.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얇다. 거의 실제로는 알루미늄 거의 호일 뼈다. 수준이다. 예. 네. 보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얇거든요. 그래서 5년 뒤에 저희가 새로 설치하게 될 새 검출기는 저렇게 생긴 칩들을 이렇게 꿰매서 거의 웨이퍼 스케일,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부르면 10cm가 넘어가는 커다란 검출기로 만들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빈파이프 그러니까 충돌하는 지역에 지역을 바로 감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검출기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물리학에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개발했던 저런 센서 칩들을 의학 쪽에서는 그 양성자 CT에서도 사용하게 됐고요. CT 그리고, 촬영. 그리고 뭐 전체 쪽에서는 천문학. 저희가 이태리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저렇게 만든 검출기로 검출기 인공위성에 넣어요.
그 인공위성을 이제 이온대나 뭐 자기권 이렇게 왜 저희 대기에 띄워서 그렇죠. 실제로 기상현상 뭐 번개나 혹은 뭐 지진 우주 천문 활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영역에서 있는 이온들의 상태 변화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네. 인공위성들은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들어가는 검출기로도 지표죠. 쓰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다용도 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사실 선에서 이렇게 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진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걸 거의 특허 거의 없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선 정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WWW조차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무료로 써라. 월드와이드 웹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무료로 나눠주고 다 무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그 3D 컬러 엑스레이 스캐너예요. 그래서 이게 선에서 만든 메디픽스 3라는 칩을 이용한 건데요. 2018년에 처음으로 이런 컬러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하얗게 뼈 보이죠? 너무 잘 너무 보이는데요. 잘 보이고 그다음에 살 보이죠? 살까지 보여. 살도 혈관 보이고 보이시죠? 혈관. 혈관도 보이고 아 근데 이제 저게 이물질이 있어요. 하나 껴있는데. 저게 이제 심 박은 거. 뭐 철심 박은 거. 철심만 좀 약간 인위적인 색깔이네요. 아 그게 네. 색깔은 일부러 입힌 일부러 거예요. 잘 보이게. 특정 파장으로 나오는 빛에다가 색깔을 입힌 네. 살색으로 하면은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어떤 전선인 거고 그래서 이런 전선들이 시간에 따라서 내가 임플란트 한 다음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위치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예. 측정할 수 있고 혈관까지 볼 수 있고 조직의 어떤 특성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너무 잘 보네요. 예, 그런 엑스레이를 이렇게 만들기 이런 이게 기술도- 대단한 게 사실은 이제 몸을 어떤 수술을 할 때 사실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도 사실 이렇게 3D 엑스레이로 촬영이 가능하게 예, 맞아요. 했다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입자 물리학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데서 시작됐던 기술이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예, 어떤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로잔 대학하고 대학에 있는 병원하고 뉴질랜드에서 임상 실험에 들어갔고 예. 그래서 손목 스캔하는 거 스캐너는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아직 이제 상용화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임상 실험 중인 걸로. 임상실. 네. 요거 상용화되면은 거의 예. 주제님하고 한번 찍으러 가면 재밌겠네. 아, 주구진이. 그래서 예. 이런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 기술이 정말 특허 없이 이렇게. 선의 기술들이 굉장히 네. 자유롭게 인류애적으로 쓰인다. 아 맞아요. 아, 잘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학문적으로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쪽의 분위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그룹 지니어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특별한 것들이 다들 있을 텐데 이런 잠재적인 능력을 모아서 굉장히 지니어스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집단지성 같은. 집단지성. 맞습니다. 예. 그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집단 천재. 맞아요. 지성을 뛰어넘는. 네. 사실 저도 평범하고 주변에 다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평범하신데 네이처 논문 어떻게? 네, 저도 그만큼은 집단지성. 평범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 분야에 네. 들어오시면 할 수 저도 있어요. 평범해지고 싶습니다. 아, 평범한 사람 누구나 이 그룹에 들어오면은 네. 네, 다들 그냥 네이처를 낼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와. 네. 항범이라는 게 좀 아, 재밌긴 그렇구나. 한데.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면 마지막까지 계속 연구를 잘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실험할 때 뭔가 잡신호 찾으려고 이렇게 특별한 장치 만들어서 패러다이 원리 이용한 장치 만들어서 이렇게 지하를 막 다닌 적이 있어요. 지뢰 아, 탐지장치. 네, 맞아요. 금속 탐지기처럼. 네. 제가 찾으러 다니면서도 이거 진짜 그 바닷가에서 금속 탐지하러 이렇게 찾으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감상적으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비슷한 생각이 들고 뭐 의미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재밌는 것을 찾으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여긴 돈 찾으러 가는 거구나. 잠깐만. 찾아도 네. 저희 거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돈 찾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하지만 있습니까? 예. 대학원생이 찾았다? 네. 내 거다. 저희는 대학원생 거예요. 대학원생 겁니다. 지금 상당히 발끈하셨어요, 지금. 예. 저희는 대학원생 겁니다. 예. 내가 찾았다? 내 거가 아니다. 아니. 대학원생이 찾았다? 내 거다. 네. 앨리스 실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가까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은 네. 나중에 떠날 과학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멤버 체인지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2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